안녕하세요. 저는 화윤 차문화 대표 박남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즐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차는 우리가 즐겨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차가 되겠습니다. 흔히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 마시고 밥을 먹는 일, 이것이 항상 일상으로 따라다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를 조선의 우리 선조들, 선비는 어떻게 즐겼는지, 그러한 내용을 오늘 한제 이목의 다부를 통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제 이목이라는 사람이 지은 다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차서입니다. 다부에서 주로 쓰여지는 핵심 키워드는 도학, 노장, 낙두, 오심지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부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근대에 초이선사라는 한 분이 동차송과 차신전이라는 전문 차서를 저술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서서 조선 전기에 한제 이목이라는 사람이 다부를 써서 동차송을 지었던 그 초이선사의 시대보다 한 350여 년간 더 위로 한국 차문화의 공간을 위로 올린 분이 바로 한제 이목입니다. 다부를 지었던 한제 이목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조선 성종 때 선비차인입니다. 1471년에 태어나서 1498년에 차마를 입었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제는 소위 영남학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필제 김종직의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학이 깊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그러한 분이 문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28의 생을 마감했던 것은 전필제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직이가 조의제문 사건으로, 조의제문 사건으로 사화를 입을 때 함께 차마를 입었던 분인데, 이 28밖에 안 되는 8살밖에 살지 않았던 이 선비가 남긴 차부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제 이목은 사실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나 노장 이런 것들은 이단으로 배척하는 그러한 유학자로서 춘추 어리 정신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다부는 사실은 1332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짧은 문장입니다. 한자가 1332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은 매우 깊고 내용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거기에서 사용되고 끌어들인 인물들도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부가 아주 요즘에 보기에도 일목요연하게 3단 논법에 의해서 서론, 본론, 그다음에 결론으로 되어지는데 모두 10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서론과 그다음에 차의 2단락에는 차의 종류와 이름, 3단락에는 차의 명산지, 그다음에 차의 생육 환경, 5번째는 그 차산이 어떤 풍경인지를 전부 표현해놓은 차산의 전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째 단락이 차다리이고, 그 다음에 7주발의 산호래에 이래서
7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8번째 단락에는 5가지 차의 공을 얘기를 했고, 또 9번째 단락은 차가 가지는 6가지 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매우 10단락 중에서 일목요연하게 서론, 본론, 그다음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한제 이목이 다부라는 것을 짓게 됐는지 그 서론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본문에 들어가면은 다부병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부병서는 바로 다부라는 것은 이 차서의 이름이고, 병서는 아울 병자로 해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부병서에다가 뭐로 쓰냐면은 뭐 한자가 좀 나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아는 한자들도 있고, 꼭 또 이 한자에 연연하지 않아도 그 밑에 친절하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해석 중심으로 또 필요한 한자는 뒤로 되돌려가서 한번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범인지어물은 혹 완언하고 혹 미언한다. 그래서 범인이라는 것은 대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물건에 대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낙지정신이라 그것을 즐겨서 생을 마친다 이랬습니다. 마칠 정자. 그래서 낙지정신이라. 그리고 이 무염자 해서 무염, 실정이 나지 않는 것은 이 물건이 가지는 성품이다. 그래서 기성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장을 통해 가지고 한제가 차를 완상하기도 하고 음미하기도 하면서 생을 마치기까지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성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한제가 차에 대한 어떤 애정, 강한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고, 또 차의 성품을 보면은 뒷장에는 그 현인들을 들어서 차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200지어을 유백년지어주. 이래서 200과 유백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등장하는데, 이태백이는 굉장히 달을 좋아했죠. 그리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백년이라는 사람도 술을 좋아해서 술에 관한 글을 주덕송이를 해서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태백이가 달을 좋아하거나 또는 유백년이라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것이 각각 좋아하는 바가 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 지극함이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다 한 가지다. 그래서 한제는 차에 대해서 그 지극함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이태백이나 유백년에 대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그 반열에서 논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태백이는 당나라 중당기의 사람입니다. 호는 태백이고 또 이름은 백인데 이백이라고 그러죠. 시선 혹은 적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나라의 두보를 시성이라고 부르는데 시성인 두보와 시선인 백을 이태백이를 이두 이렇게 해서 두 시성과 시성을 얘기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백년이라는 사람은 유령이라는 동진 때 사람인데 중림 7년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한제 이목은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서 차가 어떻게 중요하고 차를 어떻게 좋아하고 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재 이목이 내가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이 구절에 나오는데 여어차 월호 기막지지 자독 육시경 초덕 기성 심심진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차 내가 차에 대해서 나 여자입니다. 월호 기막지지 이 말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막지지라는 게 막이 뭐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지 모르지 않는 것에서 좀 뛰어넘었다 이 말은 좀 알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에 대해서 아주 모르지는 않았는데 자독 육시경 육시의 경전 즉 차 경전입니다. 차경 다경이라고 하는데 육시의 다경을 읽고서부터 자는 몸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읽고서부터 초덕 개성 초는 점점 뭐 잠깐 뾰족하다 이런 뜻인데 그 성품을 터득해 가지고 심심진지 마음으로 매우 진지하게 진중하게 여겼다. 차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덕기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육아에서는 중요한 의의에 속합니다. 초덕기성 심심진지는 차부의 즉 다부의 사상적 핵심입니다. 한재가 차에 대해서 마음에 품는 어떤 깊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차가 단순한 기후물이 아니고 심신을 수양하는 덕목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성품이 바로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명이고 또 인간이 기울어 마시는 그 익차에 대해서 도를 붙여서 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유학자들의 삶에서 최고 이상인 절이 사상을 이 차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용 1장에 보면은 천명지성이요 솔성지도요 수도지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명이 바로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일러서 성이라 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도라고 하고 도를 품절해 보이는 것을 교라한다. 그래서 성과 도와 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재는 자기가 그 과거 시험에 답한 천도책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늘의 성은 즉 본성은 곧 나의 성이요 하늘의 마음 심은 바로 나의 마음이요 또 하늘의 도는 나의 도다. 그리고 하늘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의 미워하고 좋아함과 같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의 하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늘과 사람이 합일되는 천인 합일 사상을 계속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산과 팽택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중산 낙금이부 하고 팽택 애국이 가하여 기어 미상가현언이라. 이 석중산이라는 사람은 석은 옛날이란 뜻이거든요. 옛날 중산대부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너무 좋아해서 불을 지었고 팽택이라는 사람은 국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국화를 칭송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국가를 짓게 됐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차에 비추면은 기어 미상가현이라 미미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미한 것들인데 이 중산과 팽택이 차와 국화를 칭송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항차 지공 최고라. 하물며 차가 최고의 공덕으로서 어떠미인데 이 미유송지자 이것을 칭송하는 자가 없는 것은
마치 현인을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차를 현인으로 동격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력 유호하라. 또한 잘못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중산 팽택을 끌어들였습니다. 중산은 해강을 얘기합니다. 흔히 그냥 포박자나 양생론을 지었던 중림 7연 중에 한 사람인 해강을 얘기하는데 중산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중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팽택은 도연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도잠이라고 하고 전원 시인이고 기거래사를 썼던 그 유명한 도잠인데, 그 도잠이 팽택 현영을 했기 때문에 팽택이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해강 중산대부 그리고 도여명인 팽택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칭송했던 검은고나 국화에 비추어서 차는 훨씬 더 공이 높다. 그래서 이걸 버려두면은 현인을 버려두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다고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시 고기명하고 험기산하며 상하 기품 이지부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름을 살피고 그 다음에 험기산 그 산지를 또 살펴가지고 상하 그 품질을 불어서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제가 차부를 지은 이유를 선명하게 이 서론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차자 입세, 차는 스스로 세금을 불러들이는 물건이다. 그래서 반위 이병한데 자욕 우는 호리오 해서 도리어 반자, 도리어 사람에게는 병폐가 되는데 자욕 우는 호. 자는 여기에서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대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뭐 하고 사는가 우는 차에 대해서 운운하고자 또 얘기하고자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차는 세금을 불러들인다고 얘기했는데 당나라에서 이제 덕종 때 보면 중당 시절에 덕종 때 보면은 차나 또 칠기, 치나, 대나무, 또 목재 이게 가격의 10분의 1을 전부 세금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상평본전이라는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에 세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차 산업을 굉장히 숭상시켜서 차 농사를 짓는 인구만 해도 1억 명이나 됩니다. 차농 인구만 1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에서도 이 차세를 거둬들이는 병폐가 있어서 성종조 때 김종직이가 함양 분수로 가 있을 때 함양은 지리산 아래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차가 난다고 해가지고 함양의 군민들에게 차를 조정으로 보내라, 상공을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차가 없어져서 차가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옆 고을에 가서 차를 사가지고 와서 상공을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이 옛날 문헌을 살펴보니까 옛날 그 문헌이라는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흥덕왕 828년에 흥덕왕 때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던 대령이 차씨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리산 아래자락에서 그것을 심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함양도 지리산 자락이니까 분명히 이 어딘가에 차가 있을 것이다. 노인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옛날에 차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 근거가 나타나고 이래서 거기에 차밭을 조성해가지고 차를 민간이 그
농사짓던 땅을 전부 간전으로 사들여서 차 농사를 지었습니다. 차 농사를 지어서 차를 만들어서 조정에 보내고 너무나 기뻐서 차밭을 칭송하는 이수, 차원 이수라는 시를 김정직이 지었다고 전 필지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김종직의 문화로서 모아서왔대 차마를 입었지만은 그 서성인 그 김종직이 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애민 정신을 이 다운 이수의 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활연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다 맞다 그는 맞다 연시기 천생지 보니호리오 그러나 이것은 어찌 하늘이 만물을 낳은 본뜻이겠는가 있냐 비차야라 사람의 한 짓이지 차가 한 탓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한 차세의 폐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차여 유질 또한 나는 나였자 유 있다 뭐가 있냐 나는 고질병이 있다 어떤 고질병이 있냐 차를 좋아하는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불가급 차원 이에 대해서 운운할 겨를이 없다 언급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자가 이 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학자들이 자기의 어떤 소신을 밝히는데 글자 한자 한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이 질이라는 별로 안 좋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차의 중요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 질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병서가 갖고 있는 함의를 우리가 같이 한번 훑어보자면은 차가 인간이 완미하는 어떤 기호품으로서 굉장히 공이 크다. 그리고 또 이 현인을 버려둔 것 같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차의 품격을 현인의 품격과 동격화시키는 존현 사상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낳은 본뜻하고 같기 때문에 차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본뜻을 따른 것 같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생의 차에서 내 마음의 차로 승화시켰다 해서 한국 고유의 차론을 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부에서 끌어들인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공자와 명자, 즉 공명과 노자와 장자, 노자 장자의 사상이 광범위하게 융합된 차도 사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성 수양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유구의 다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어떤 차도 철학서다. 오늘 여러 가지를 두고 다부의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